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 통통통 186회 방송입니다. 자,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지금 돈줄이 될 물류 부동산이 지금 동면의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전망치 흐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해서 리턴이 좋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구조가 좋은 것이 너무 최근 2, 3년 동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부동산 2020년부터 불과 3년 사이에 너무 많이 생겼고요. 또 지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내적, 외적, 환경 영향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2022년 상반기까지는 물류센터 부동산 상온이 부족하면 상온 쪽으로 투자한 사람이 개발이 많았고, 또 저온 냉동 냉장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지금 개발한 쪽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또 땅에 대해서 개발된 것이 지금도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금융권이 자금을 풀지 않고 있고 이 상황 계속 2023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금융권은 제1금융권부터 여기 관련된 증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리츠라든가 다양한 쪽에서 지금 투자가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 벌써 2022년 10월부터 자금줄이 올해죠. 자금줄이 멈추기 시작하고 23년도 1월 가봐야 한다는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거래액이 많이 줄었고요. 또 지금 2023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입니다. 자, 이미 연준이 금리를 2022년 12월에 15일 날 4.5로 올해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미국은 4% 이상 금리를 올렸고요. 한국은행은 3.25로서 한국은행 2.5%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1월 달에 한국은행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5%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갖고요. 특히 올해 원자재 가격 한번 좀 회고해 보면은 강달러의 영향으로 지금 달러 값이 9월, 10월에 1442원까지 갔습니다. 1달러. 1200원에서 시작해서 1442원 가다가 10월, 11월 100원 이상 지금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31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지금 수출 수입에 관련된 구조, 항상 보면은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 세계 탑10 아래 들어가는 국가인데요. 지금 유가라든가 달러의 강세, 지금 곡물, 원자재 모든 것이 다 올라가서 지금 올해 예상하는 무역 수지 적자가 한 45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판을 벌렸다. 어떻게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물류센터 부동산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2023년 길게는 2024년부터는 입지가 좋은 것 아니면은 금융권에 안정된 자금을 움직이고 또 물류 거점에 있어서 인력 소싱부터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준비가 된 곳이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도 물류센터 부동산을 한 15년 이상 진행하면서 미국 상황 보고 일본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2010년 전부터 이 분야를 지금 계속 기업인들하고 움직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년에 지금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근데 여기 최근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거래하는 기업들 상황이 정보가 다 들어오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은 지금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돼 있는 기업들, 제가 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물류 부동산 투자한 기업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탑10 안에 들어가고 또는 뭐 많이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땅을 갖다가 구매해서 결국은 계약금을 뜯기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결국 기존의 10%, 20%의 시드머니를 갖고 계속 투자해서 수익 구조를 냈던 이런 방정식 구조는 당분간 잘 진행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 중요한 것은 포인트 이겁니다. 급격하게 생겼던 물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3분기, 4분기 물동량 정체됐고요. 또 해운, 항만, 항공, 화물에 관한 물동량도 많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든가 지금 정체 현상이 있습니다. 자, 2023년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매체라든가 인사이트 정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모든 생활이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다음 디플레이션 상황하고 맞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이 힘든 상황은 모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상온 창고도 그렇고 저온 냉동 냉장 관련해서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기업이 사업 구조라든가 어떤 물량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거점 전략으로서 큰 대형 물류센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기업들도 많죠. 자,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지금 전국에 그 어디에요? 장지동에 또 김포에 관련해서 5만 평의 물류센터를 움직이지만은 2023년 2분기에 평택 외 한 군데 더해서 5만 평의 물류센터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쿠팡 같은 경우는 전국의 주요 30개 거점에 170만 평 정도의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만요. 올해 들어서 완주를 갖다가 19만 원 뭐 평당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롭을 시켰지만은 중요한 것은 물류 거점의 통폐합 흐름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상황에서 지금은 거점 전략으로 많이 판을 벌렸지만은 카테고리별로 묶고 아니면은 동선별로 묶으면서 자, 물류센터의 어떤 거점 플러스 수배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총 물류 비용을 고려한 거점 전략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 관련돼서 환경이 너무 급반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시황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2년 동안에 판을 벌려는 시황 사이클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준점에서 하강 곡선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과열 투기, 어떻게 보면 앉아서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너무 많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 뛰어드는 건 뭐예요? 가장 자금줄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자금줄이 없고 또 거래 시세액이 앞으로 당분간은 있어도 이전만큼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시장 한번 볼까요? 저도 금융을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주식에 우리나라 잘 나갈 때 2021년 6월 7월 코스피가 3,302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000포인트 이상 빠졌고 지금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도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자금 관련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1% 미국하고는 최대 차이가 났는데요. 올해 4.5 미국, 한국은 3.25. 그러면 1% 이상 거의 20여 년 만에 금리 격차가 났기 때문에 글로벌의 자금, 펀더멘털에 관련된 자금 시장은 이익 구조라든가 안정적 쪽으로 투자 수익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 외환 관련된 변수가 너무 많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11월부터 이미 연준이 경고한 대로 우리가 시장의 시황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글로벌 30여 년을 경험하면서 유통물류, 온라인, 투자, 글로벌 다양한 분야를 지금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정보는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2, 3년 사이 이렇게 변수가 큰 상황은 여러분들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업 상황에서도 기업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분기별 예측이 가능했지만은 최근에 한 달 예측이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수요라든가 예측 계획은 만들겠죠. 자,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벌어질 안정화되기까지의 그 상황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올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갖다가 0.7을 4번 올리면서 마감했고 12월 15일 날 발표한 대로 2023년에는 5.0에서 5.25 정도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또 점도표라서 점을 찍습니다. 말로 안 하고요. 그 수치가 5.25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소폭 인상하면서 하반기 이것도 4분기 정도 가야 금리가 정체해서 금리 하락은 빠르면 2023년 4분기 아니면은 2024년부터 소폭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맞물려서 한국의 금리 금융권 상황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물류센터 부동산이 동면에 시작할까요? 한번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의 자금, 캐시플로 유동성 자금이 투자를 받고 화주가 있어서 아니면은 물동에 들어가면은 고공행진에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기존의 2년, 3년 시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받아서 좋은 입지에 좋은 거를 돌려도 기업이 거점 전략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런 고공행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거점 전략의 통폐합 플러스 물량에 대해서 빠른 물량, 온디맨드 시대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시 빨리 갖다 주면 빨리 갖다 주지만은 기업의 명가암이 확실히 변수가 나올 겁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그만큼 소비자들은 어때요? 또 동일한 상품이면 가격이 저렴하든가 아니면 물건을 갖다가 상온 상품 같은 미리 적정 가정집에서도 적정 물량을 사놓고
그때그때 아마 주문하는 게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폭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요. 현행의 4.5가 미국은 5.25까지는 일단 선언해놨고 한국은행도 3.5부터 2023년 1월 시작합니다. 1년에 45일 주기로 하니까 1년에 한 7, 8번 정도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연준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최소 5.25의 미국을 쫓아가려면 4%대까지는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참고로 여러분들 가계부채 1,900조 원의 시대로 지금 금리가 거의 2배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에도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와서 최근 들어 이제 2022년 3분기보다는 4분기 들어서 기업의 고정 자산, 어떤 생산 라인의 어떤 부품이라든 관련된 것이 재고량이 최고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업은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재고량 소진하면서 조정을 하겠죠. 또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지금 4분기 어닝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관련된 실적이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TSM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미국에서도 들어가 있지만은 주문량이라든가 이게 지금 50%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글로벌 기업의 명암이 확실히 나오는 것처럼 국내 기업에서도 제조, 유통, 물류 관련된 모든 분야에 아마 명암 구조가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물동량 정체 현상은 당분간 2021년, 20년부터 21, 22년 상반기까지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대표적으로 택배 물량이 2020년도에 27억 개가 33억 7천만 개, 2021년도에는 37억 개, 올해는 아마 소폭 비슷하든가 아니면은 수치가 37, 8억 개 정도로 지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3자 물류 서드파트 로지스틱의 물동량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1980년대가 생각합니다. 제가 유통을 80년대부터 시작하고 해외에서 30년을 생활했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실무 비즈니스인데요. 1980년대 한국에 황금알 낳는 유통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황금알을 낳는 어떻게 보면은 물류센터 부동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3년부터는 물류센터 부동산 숨고르기 동면의 시대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도 한번 예상하면서요. 아마 2023년에는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관련된 거 한번 좀 정보를 서치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한번 좀 방향 잡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철 박사의 통통통 170, 186회는 돈줄이 됐던 물류센터 부동산 당분간은 동면의 시기에 접어든다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자들 정치 감사드리면서 아직 구독 안 누르시면 쿡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쪽을 지금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